하고요. 8회차고 몇 개 풀어드릴 거냐면 5개, 6개 정도 되네요. 6개 정도 되는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받고 없으면 진도를 좀 먼저 나가보죠. 자, 오늘 이야기 8일차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졸릴 순 있는데 졸리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자, 10번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친구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네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근의 공식 앞부분이죠. 2분의 k입니다. 분수 나왔으니까 여기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여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인데 문제에서 x축에 접한대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이야기로 y좌표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 내용을 써야 되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플러스 k인데 이게 0이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 4를 곱하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k는 0이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거 0인 이유 얘 때문이에요.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판별식 쓰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판별식 d가 0이다나 y좌표가 0이다나 정리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k값은 0하고 4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k값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케이스를 나눠서 k가 0인 경우와 k가 4인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k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은 y는 x 제곱하고요. 주어진 식은 y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4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y랑 y는 얼마냐? 마이너스 3x군요. 3x겠죠. 물론 역시 식으로 연립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죠. 우리 이 친구 1 넣으면 1이죠. 1,1이에요. 이것도 1 넣으면 1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y는 x세제곱도 1 넣으면 1입니다. 0 넣으면 0이고요. 그러면 y는 x의 n제곱 형태는 무조건 0,0하고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럼 나중에 뭔가 비교할 때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두 친구는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그래프 그리면 명확하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예요. 기울기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겠죠. 안 만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실수 k값은 0이 됩니다. 판별식 쓰지 않고 하는 거 이야기 드렸고요. 당연히 판별식 d가 0이다나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그림에 대한 해석을 동반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나 계산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움직이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동반해 주세요. 이렇게 목이 아프죠? 선생님 어제랑 그제랑 토요일, 일요일 날 편의점 잠깐 갔다 온 거 빼고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그제랑 개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있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랑 그제랑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은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혼잣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어느샌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제랑 그제랑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랑도 통화를 안 했고 단톡방은 있어서 친구들하고 단톡 대화를 하긴 했는데 타이핑을 한 거지 말은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목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1교시 수업하고 나서 목이 맛이 갔네요. 애들이 자길래 좀 크게 했더니. 요즘 원래 목이 단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아닌가 봐요. 노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니까 잘 봐놓으세요. 알겠죠? 옛날에 선생님 막 12시간씩 수업해도 목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안 하죠?
안 하죠. 기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독해력만 있다면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풀이 과정을 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에 대한 생각을 버리세요. 왜 저렇게 풀었을까? 아니에요. 이 흐름에 맞춰가면 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모의고사에 꽤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문제 추출해서 낼 때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밑에 문제가 없죠?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해설이 없으면. 근데 해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따라서 오셔야 되는데 해설에 따라서 오기 전에 이걸 보고 여러분이 깨닫는 건 있어야죠. 이 식을 보셨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어떻게 돼요? x-2랑 x-a로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을 안 봐도 이걸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직선 나왔네요. 선생님이 늘 말하는 직선에 대한 두 종류 해석은 첫 번째, 한 점이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거는 기울기 고정되어 있나요? 점 하나가 고정되어 있나요? 점이 고정되어 있죠. 그럼 얘는 그러면 x-2는 y니까 몇? 2,0을 지나는 친구입니다. 2,0이 여기도 있네요, 사실은. 그래서 얘랑 얘를 놓고 보셨을 때 아, 둘 다 2,0을 지나는구나. 그 사실은 문제 밑에 쓰여 있긴 하지만 보셨을 때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적혀 있죠. 2,0에서만 만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처음 식을 정리하면 y는 x-2, x-a고 두 번째 식은 y는 b, x-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연립해서 2,0에서 만나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x-2 한 다음에 여기 남는 건 x-a고 이거 넘으면서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2,0하고 a 플러스 b, 땡땡땡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밑에 내용을 안 봐도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문제에 친절하게 그림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2,0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다시 x축과 만나지 않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립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뭘까요? 중근인 거예요. 접한다니까 중근이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 땡땡땡에서 만나는데 이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a 더하기 b가 2라는 사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요거 문제 읽어봤나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나요? 1대 3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밑에 있는 조그만한 친구와 위에 있는 큰 친구로 놓고 본다면 1대 4죠. 됐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삼각형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삼각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삼각형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남으로 이거의 판별식 D는 0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보셨어요? 2,0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본인이 그렇게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자아가 너무 비대한 겁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긴 한데 자아가 그렇게 비대하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알겠죠? 학원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경찰 불러야 되니까요.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옥상 안 돼요. 옥상에서 싸우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싸우세요. 밖에서 싸우면 경찰 안 불러요. 선생님은 알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싸우면 선생님이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알겠죠? 쫄아요. 그럼 제가 싸우자 그러면 쫄 안 해. 어쨌든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여기서 싸우지 말고요. 여기서 싸우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보는 순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이다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판별식 D를 여기 문제에서 안 써놨는데 이거 있죠?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A 더하기 B를 잠시만 라지 A라고 라지 A는 있으니까 T라고 놔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인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8T는 0이에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죠? 4T 플러스 4는 0이고 완전 제곱식이죠? T는 얼마예요? 2죠? 아까 T가 뭐였어요? A 더하기 B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판별식을 쓰던 근을 직접 구해서 정리를 하던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양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훨씬 일반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저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은 의미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제에서 1대3이고 그거를 위해서 A에 자 S1의 넓이를 스몰 a로 S2의 넓이를 스몰 a로 표현하래요. 그럼 이 이야기로 필요 없는 B자리에는 E-A라고 넣을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면 B 없이 A로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 식 뭐였나요? 직선식 Y는 B의 X-2 이렇게였죠? 그러면 얘는 여기 A좌표 얼마인가요? 2였죠. 2,0이라고 했었으니까요. Y절편 필요해요. Y절편 필요합니다.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예요? X에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B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A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A, 여기 있네요. 그래서 B 자리에 E-A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식이 정리되면 2A, 맞죠?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밑변하고 높이 나왔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결국 S1은 뭐가 된다고요? 2A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로만 표현하자고 했었으니까요. 이만큼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넓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각형으로 구하면 너무 빡세다고 그랬죠? 삼각형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을 뺄 겁니다. 그럼 전체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 식이 뭐였냐면 Y는 X-2, X-A는 X-A 이렇게 됐었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요? A인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고요. Y절편이네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 얼마냐? A고요. 2분의 1 하고 밑변 A, 그 다음에 높이는 2A.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요? S1을 빼야죠. 2A-4를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선생님이라면 S1 더하기 S2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약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근데 S1 대 S2가 몇 대 몇?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S2는 3S1이다 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3배니까 6A 마이너스 10이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혼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많이 피곤합니까? 그래요. 아침에 주무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선생님도 한 3시간 자고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3시간 자고 왔습니다. 그래요. 일찍 오늘 왔으면 우리 사실 오후 수업인데 자습까지 하려면 네가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니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할 거 알고 갔잖아요. 계속이지. 안 피곤하면 잘 풀렸나요? 그래요. 그럼 상관없네요. 상관없네요. 자, 11번 했고요. 12번 해보겠습니다. 12번. 2차 함수 나와 있는데 개수가 하나도 없네요. 개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 나왔어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거 보시면 얘랑 X 안에, 요 안에 있는 X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 대칭이라고. 기억해 놓자고 했죠? 나올 거라고.
네, 기억해 놓자고 했습니다. 나올 거라고요. 얘랑 얘의 부호가 다르면 좌우 대칭이란 이야기고 어디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한 대칭이다. 왜인지는 지난 시간에 잔뜩 설명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된다.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x랑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죠. 그럼 이 친구의 이야기는 결국 x는 4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가요? 꼭지점. 꼭지점의 정확히는 x좌표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요. 그래서 4는 2a분의 마이너스 b와 같다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b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8a라고 적을 수 있다가 가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예성씨 그렇게 많이 졸려요? 너도 어제 주님 영접하고 왔습니까? 참고로 선생님은 무교입니다. 무교예요. 선생님이 니네들 주무실 때 그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꾸 기독교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이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보단 낫잖아요. 임마, 야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신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중생이라고 하죠.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고요. 나 보시면요. fx는 0과 1 사이에서 x축과 만난대요.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생각하면, 즉 a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의 x좌표는 4인데 0과 1 사이에서 x축과 만난대요. x축 이렇게 있으면 0과 1 사이에서 x축과 만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4를 기준으로, 그림을 너무 대칭성을 없게 그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예요? 1부터 4까지 3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떨어진 사실은 7.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죠? 4만큼 떨어진 8. 그래서 7과 8 사이에 또 다른 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위로 볼록이라면 좀 맞춰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4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쯤에 0하고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3이니까 역시 3,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니까 똑같이 4만큼 떨어진 7과 8 사이에 또 다른 근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가조건하고 나조건으로는 이렇게까지밖에 모릅니다. A랑 C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기억 보겠습니다. F1 곱하기 F8은 음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 F1 음수네요. F8 양수네요. 그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 음수 맞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F1은 양수고요. F8은 음수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도 맞네요. 두 개 케이스밖에 없는데 둘 다 맞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A가 양수일 때 위에 걸 이야기하네요. 16-4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x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4를 아니네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네요. 됐죠?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말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요. a-4분의 1b 더하기 16분의 1c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같은 이야기죠. 이건지를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x에 얼마를 넣는지에 현서 왔습니다. 찍고 오세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은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이 친구는 마사를 넣으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c에 곱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어떤 수를 넣으면 무조건 c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c인데 여기는 16분의 1c잖아요. 그죠? x의 어떤 수를 넣어서 16분의 1c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16을 곱해서 얘를 c로 만들고 시작을 해야겠구나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니지만
16분의 1C 빼기 4분의 1C 더하기, 4분의 1C래. 16분의 1A 더하기 4분의 1B 더하기 C라고 나오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X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는 X에 4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은 이야기의 차이가 요거라고요. C의 개수가 1이니까 맞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 돌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F-4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떤 케이스에서요? 이 케이스에서요. 0이 여기 있네요. 마사는 한참 뒤에 있겠죠? 마사 집어넣으면 양수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됐고요. 자, fx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한 점은 7과 8 사이에 있다. 어느 케이스든 7과 8 사이에 있죠. 대칭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왜 더 편안한 자세로 자는 겁니까? 이러지 마세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뒤에 문 꽉 닫아주세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fx씩 나와 있는데 a가 없네요. x의 개수, 1차의 개수가 없고요. gx도 씩 나와 있는데 상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친구의 교점의 좌표를 1, 5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의 무엇이에요? 교점이죠? 교점이라는 건 연립 방정식이고 그 점의 x좌표라는 건 연립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를 연립하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1하고 5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연립을 해서 는영꼴로 만들어보죠. 는영꼴로 만들면 넘기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a 플러스 7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 0에 근이 1하고 5라고요. 물론 근각계수의 관계 쓰셔도 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쓰셔도 되는데 문제를 좀 더 볼게요.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건 a 더하기 b입니다. 맞습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는 방법은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직접 더하셔도 돼요. 근데 이 식에 누구랑 같냐면요. 사실은 최고차의 개수 2고 이걸 근으로 가지니까 2 괄호치고 x-1, x-5라고 볼 수 있죠.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x에 1을 집어넣죠? 다른 건 됐고 a랑 b만 생각하면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사실 이 친구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수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a랑 b를 각각 구해서 더할 필요 없이 1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계세요?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x에다 1을 넣고 해석을 할 겁니다.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변에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좌변에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 우리가 원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8, 우리가 원한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우측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는 하나, 둘, 셋 하면 3이네요. 그래서 각각은 얼마인지 안 구했지만 a 더하기 b가 3인 건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 구하라고 했으면 적절한 수를 넣는 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근각계수의 관계로 식 2개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16번입니다. 절대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절대값을 안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값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고요. 2x 플러스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근이 얼마냐가 아니고 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야기니까 교점이 4개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랑 y는 2x 플러스 m의 교점이 4개다. 이렇게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죠.
자, 저 그래프는 식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위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4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고 마이너스 4. 여길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의 식전체의 절대값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시고요. 식으로는 y는 그대로인 x제곱 빼기 4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그럼 여기 4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얘는 x축 대칭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자 이거네요. y는 2x 플러스 m이에요. 여러분 몇 차입니까? y는 2x 플러스 m. 1차죠. 1차면 기울기 고정인가요? 점 고정인가요? 기울기 고정이죠. 기울기가 2예요. 2면 아이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4. 딱 기울기 2죠. 그죠? 기울기 딱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면 교점 몇 개입니까? 2개네요. 여기랑 여기 2개밖에 없죠? 더더더더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 교점 하나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네요. 됐죠? 자, 그럼 이거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 버리면 교점 몇 개예요? 하나, 2개죠? 그럼 이거보다 점점 내려와서 여기에 분명히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접하는 순간 교점 몇 개입니까? 3개죠.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보다 내려오면 4개. 그러다가 여기 되는 순간 2개인데 그거보다 살짝 높으면 하나, 둘, 셋, 넷 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몇 콤마 몇 지나는 경우 마이너스 2,0 지나는 경우 누가요? 얘가요.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y에 0. m은 얼마?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m이 4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있죠? 아까 접하는 거. 누구랑 접합니까? 얘랑 접하죠. 식 뭐예요?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누가 어딨냐? 2x 플러스 m이 접해야 된다고요.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되죠.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판별식 d가 0이면 되거든요. 물론 판별식 쓰셔도 돼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판별식은 결국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주어진 애가 뭐라는 이야기죠? 완전제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제곱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완전제곱식 겁나 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원의 방정식 할 때 겁나 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사실은?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안 해도 m이 얼마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한쪽으로만 너무 하지 마세요.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m은 오라고요. 언제요? 이때 옵니다. 근데 이 순간 안 돼요. 3개니까. 이 순간 안 돼요. 하나, 둘, 3개니까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m의 범위는 4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에 대한 해석을 꼭 동반하세요. 판별식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2차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진 2차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됐죠? 마지막 20번입니다. 역시 절대값이죠. 역시 절대값인데 이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우변이 는 0이죠? 그래프 그리기가 빡셉니다. 그래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는 k 이렇게 놔도 그래프 그리는 게 빡세죠.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절대값이 식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꿔서 푸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좌변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대값 다이렉트로 가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친구죠. 근데 그 친구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밑에 있던 친구는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x축 대칭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예성이 보지도 않고 끄덕끄덕하고 자다 일어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그리면 됐죠? 이 순간 교점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순간 교점 몇 개예요?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됐죠? 이거보다 내려가면 몇 개예요? 두 개겠네요. 더 내려가면 한 개겠네요. 더 내려가면 빵 개겠네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넷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면 하나, 둘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접할 때겠죠. 접할 때입니다. 야, 이씨,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접하는 순간하고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렇게 두 개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문제에서 K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직접 구해야죠. 몇 콤마 몇 지나요? 1,0 또는 0,1 지나죠. 누가요? 얘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0,1을 지난다고요. K가 얼마인 순간이에요? 1인 순간입니다. 그럼 이 순간은 접하는 거죠. 판별식 D가 0인 걸 찾을 겁니다. 연립한 식인 얘요. 얘랑 연립해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아까 이야기처럼 판별식 쓰셔도 되는데 너무 잘 자는 거 아닙니까? 판별식 쓰셔도 되는데 절반의 제곱 K 마이너스 1이 얼마? 4분의 1이면 되죠. 그럼 K는 얼마?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4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학원 뭐하러 다니니까. 네, 학원 다니지 말고 나가서 놀이터에 있는 흙 집어 먹으면서 사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럼요. 어릴 땐 다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릴 때도 흙 다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지지라고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대부분 흙 먹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놀이터 없어가지고 우레탄 뜯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레탄은 쫀득쫀득합니다. 아니요, 만져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레탄 먹고 자랐을 거예요. 우레탄 안 먹은 애들은 면역력 약해졌을 겁니다. 그 죽던지 세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리마인드밖에 숙제가 없었어요. 리마인드 8회차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공통으로 풀어드릴 건 그거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1일 테스트 개인 오답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출할 거고요. 리마인드 8회차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질문 받아보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수업시간 2배 이벤트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요. 자, 리마인드 8회차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질문 있습니까?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모르겠는 건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워하세요. 자, 왜 3번을 펴놓고 있죠? 2번입니다. 네. 자, 2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좌표를 AB라고 했는데 FA 더하기 FB가 16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립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연립을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1 x 플러스 m제곱 빼기 4랑 x를 연립하는 거죠. x를 연립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넣어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예요 원래. 근데 이거 넘어오면서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 플러스 m제곱 빼기 4. 왜 이렇게 그지같이 썼냐? x는 0이에요. 이거의 두근을 a랑 b라고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두근의 합은 뭐예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m 더하기 3이고요. 두근의 곱은 m제곱 빼기 4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FA 더하기 FB 하라고 했거든요. 자, FA 더하기 FB고요.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M 더 마이너스 3A 플러스 M제곱 빼기 4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여기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A를 집어넣은 애랑 관련되어 있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Y는 X를 연립한 거니까. 그죠? 근데 얘가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FA는 사실 A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FA 구하시면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죠. X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배 M 플러스 1 A 플러스 M제곱 빼기 4고요. FA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라고요? A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A랑 B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A를 넣나? 이렇게 만들어서 A를 넣나?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FA는 뭐예요, 사실? A죠. FB는 뭐예요? 똑같은 구조니까 B겠죠. 그럼 FA 더하기 FB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그냥 뭔 거예요? A 더하기 B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2M 더하기 3이라고 나왔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보다 16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됩니다. 이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정수 M의 개수니까 판별식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판별식 이야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야기 하시면 돼요. 그것도 성립한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근 두 개 있다는 이야기는. 됐고요. 아유, 더워. 열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까지 중에 더 질문이요. 9번이요. 9번. 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자, 중요한 포인트 있네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접한다. 접한다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이야기죠. 1차랑 2차 연립했는데 접한다는 건 2차의 근이 하나, 판별식 D가 0이다인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 D가 0이다. 어떤 변수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판별식 D가 K에 대한 무엇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 D부터 구하기 위해 연립해보죠.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K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이거의 판별식 D니까요. B, 이게 B죠. B제곱 마이너스 4 AC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게 판별식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동량 정리해 주겠습니다.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B죠. 사라지네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8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는 0.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4A-8이 0이면서 이게 0이면서 이게 0이어야 동시에 성립해야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자, 그럼 A 값은 얼마? 이거에 의해서 2고요. 똑같은 A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랑 B 값 구했으니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10번까지 중에 더 질문 없나요?
그럼 15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20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아우 더워. 20번까지 중에 질문 없습니까? 17번 볼까요?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이 안 나오네요. 자, 17번 보세요. 이거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교점이 몇 개란 이야기예요? 두 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두 개다인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빡세죠? 이유가 뭐예요?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몇 가지 내용을 추론해서 알 수 있어요. 절대값을 벗긴다고 지금 구조에서 차수가 늘어날 수 있나요? 없죠. 줄어들 수는 있어요. 얘가 플러스로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좌변은 1차거나 혹은 0차예요. 1차나 1차보다 낮은 친구입니다. 근데 1차든 0차든 우리는 이번에 배웠어요.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y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 그래프는 결국 직선으로 그려질 거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여러 개 연결한 형태요. 근데 그 직선이 변형되는 순간이 얘가 0이 되는 순간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중심으로 앞뒤가 변하죠.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즉 x가 1인 경우 y값 얼마죠? 넣어보세요. x에 1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절대값까지 씌워야죠.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x-3이 0인, 즉 x가 3이면 y값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럼 이건 넣었을 때 성립한다니까 지난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1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2. 1 넣으면 2.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고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앞과 뒤의 식이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네요. 3이네요. 3. 2, 3. 3을 집어넣으면 얼마라고요? 2죠. 여기 3,2를 무조건 지난다고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앞과 뒤의 식이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다른 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식이 1차 아니면 상수라고요. 뭐라고요? 직선이라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하나의 직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명확하네요. 그럼 이거 이후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후 하나의 직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4 집어넣으면 되겠네. 4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x에 4 집어넣으면 y값 얼마예요? (4,4를) 지난다고요. 4,4를 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2, 3, 4 여기 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의 식, 직선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죠. 1보다 왼쪽도 하나의 식이라고요. 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x에 0 집어넣으면 y값 얼마예요? 0,4를 지난다고요.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그리면 엄청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빨리 하면. 이게 얘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누구요? A. y는 A. 상수함수입니다. x축에 평행한 친구요. 선 그었을 때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2개요. 몇 개에서 만나나요, 현재? 0개죠. 정확히 여기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교점 몇 개인가요? 무수히 많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요. 계속 2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2개는 A 값이 2보다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냐가 아니고 몇 개냐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그리고 요건 자주 나와요. 절대값을 벗겨도 직선 형태인 건 자주 나오고요. 지금은 2개짜리거든요. 당연하지만 학교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나오면 2개짜리가 아니고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나옵니다. 4개짜리는 안 나와요. 3개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짜리도 포인트를 3개 찍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1차 외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차랑 2차를 섞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범위별로 나눠서 그리시면 오래 걸려요, 이거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셔야죠. 집합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진 않습니다. 쉽게 죽진 않아요. 놀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아, 징그러. 뭐가 징그러워요? 책상 펼치다는 소리. 오이씨.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집합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쯤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집합입니다. 근데 집합이 어려웠나 봐요. 애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 40년 정도 제일 처음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중간에 나오게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집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설명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집합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집합이에요. 이걸 이제 있어 보이는 수학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지금 몇 명 있죠?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오랜만에 다 왔네요. 수업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둘레, 여섯, 여덟, 선생님까지 9명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특정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저 특정 조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면 불명확합니다. 누구에게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따 숙제 더 드릴게요. 예? 자, 그런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어휘력입니다. 우리 9명 있어요. 9명 중에 가장 키가 큰 이라고 하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누군지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키가 큰 이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럼 제일 몸무게가 적은 이라고 하면 명확하지만 그냥 몸무게가 적은 이라고 하면 불명확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있죠. 이 것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예요. 그래서 원소는 집합의 구성,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성 성분 하나하나.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개 중요한 거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 대신 처음 할 때 제대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나잖아요. 집합은 영어로 뭘까요? 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지 집합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수학에서 쓰는 용어랑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집합은 영어로 세트입니다. SET, 세트예요. 그 우리 세트 메뉴 할 때 그 세트입니다. 아,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써놓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연병하지 말고 좀 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짜증 좀 내지 말고 해. 아니, 진짜 글씨가 미친 거예요. 네 얼굴이 제일 예쁘다니까. 자, 원소는 영어로 뭐냐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책을 안 읽죠,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네, 쇼츠만 그냥 겁나 보죠, 영상만. 책 읽어요. 책 읽었는데 한 1년 전쯤. 아니야. 뭐라고 읽어요? 엘레멘트죠. 이번에 그거 개봉했네요. 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3였나?
3. 지난번 거에서 그 미스테리오가 상대하던 괴물이 뭐였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불 나오고 물 나오고 막 그랬었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헐크 말고요. 그 원래는 허상인데 걔가 미스테리오가 막 이야기하면서 불 나오고 물 나오고 막 그런 애들 나왔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엘레멘트라고 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 이야기를 왜 했냐면 물의 정령, 불의 정령 할 때 그 정령이 영어로 엘레멘트입니다. 물의 정령 물의 정령 이야기하면 보통 뭐 나오는지 압니까? 물귀신 말고요. 정령이에요. 요정입니다. 요정. 그건 왕이죠. 왕이죠. 물의 정령하면 보통 뭐 나오나요? 포세이돈은 왕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리고 포세이돈은 정확히 말하면 바다의 왕입니다. 다금발이요. 네, 그냥 횟집에 있는 거 다 나오게 생겼네요. 보통 운디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디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언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불의 정령은 보통 뭐가 나오나요? 파이어요. 맞습니다. 비슷해요. 보통 불의 정령은 도마뱀을 씁니다. 그래서 도마뱀 형태를 하고 있는 불의 정령이라고 해서 보통 셀러맨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셀러맨더라고 이야기하고 불의 정령 중에 제일 센 정령을 보통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플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네, 그래요. 들리는 대로 듣네요. 그런 것처럼 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 구성 성분 하나하나라고요. 그 원소가 정령이에요. 정령. 사실은. 자, 그렇다면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즐거운 영어 시간이에요. 야,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럼 뭘 잘하냐. 우리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자,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숫자로 쓸게요. 1, 2,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온 겁니다. 서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노인네 같네요. 네,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나 영어 이 뜻들을 기호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지금 현대에 쓴 수학을 만들었으면 이런 기호들을 썼겠죠. 근데 영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거긴 하죠.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1은 A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원소라는 게 중요하죠. 원소가 영어로 뭐라고요? 2예요. 그죠? 그럼 이걸 기호화시킵니다. 그래서 기호화시키니까 얘를 기호로 바꿔서 이렇게 적자가 된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기호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야 시발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런 의미 때문에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구조상 영어의 구조상 왼쪽에 오는 게 원소고요. 원소 이름이죠. 정확히는 오른쪽에 오는 게 뭐예요? 집합의 이름이 옵니다. 이런 구조라고요. 영어의 구조상. 됐습니까? 됐나요? 이 기호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네, 원소의 영어 단어 2에서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 구조상 왼쪽에는 원소 이름이고 오른쪽엔 집합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잘 쓰진 않지만 뒤집어서 적기도 합니다. 2에서 온 거니까 잘 뒤집진 않아요. 근데 뒤집어서 적으면 뭉툭한 곳에 원소 이름이 오는 거고요. 이 터진 곳에 집합의 이름이 오면 됩니다. 뒤집을 수도 있다고요. 뒤집을 수도 있는데 기호니까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적죠. 근데 의미상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도 의미는 같아요. 근데 잘 이렇게 적진 않습니다. 잘 적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관습적으로 왼쪽이 작은 수, 오른쪽이 큰 수로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왼쪽에 큰 수, 오른쪽이 작은 수잖아요. 관습에서 살짝 벗어납니다. 그래서 써도 해석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요 기호는 2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데 기호상 뒤집어도 의미는 같다고요. 하지만 잘 쓰진 않습니다. 알겠죠? 뒤집었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했어요. 그렇다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는 A라는 집합이 있죠? 그럼 그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 등호를 적으신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는 왜는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딴 얘기긴 한데 이거 중가로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괄호예요. 괄호. 포함하는 기호란 의미입니다. 중괄호예요. 그래서 중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 중괄호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집합 처음 할 때는 중괄호 잘 못 씁니다. 중괄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 할 때는. 귀엽죠? 펭귄입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귀엽게 그리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을 적을 거냐면 모든 원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1도 원소로 만약에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10도 있어요. 이 3개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요. 원소를 직접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직접 적어내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바로 밑에 적으세요. 원소를 직접 적는다, 나열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원소를 직접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래니까요. 어렵다. 죽탱이 맞아요. 죽탱이 맞고 오른쪽 귀 잘 안 들립니다. 쉽다. 자, 그래서 그냥 보면 되죠. 사회의 기호고 수학의 약속인데 이걸 보고 어렵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얼굴이.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참아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를 직접 써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요.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은, 자, 여기가 중요해요. 앞에 쓰던 거 잠깐만 멈추고 여기 보세요. 앞에다 뭘 적을 거냐면요. 뭘 적을 거냐면 원소의 형태를 적어줄 겁니다. 원소의 형태를 적어줄 거예요. 왜는 없어요. 약속입니다. 원소의 형태를 적을 건데 원소의 형태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X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K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EY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앞에 오는 건 X일 필요가 없어요. 앞에 오는 건 원소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형태가 이런데 값이 어떤지는 이거 다음에 적을 겁니다. 이거 뭐라고 읽냐면 막대기죠? BAR. 뭐라고 읽어요? 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A는 X바라고 읽고 바 다음에 요 미지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설명하는 방법이나 원소 형태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지금 같은 거예요. X에 1, 2, 10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단 작다. 그리고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은 X는 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소위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X는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정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설명을 보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친구도 한번 해보죠. B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2K. 자, 원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2K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 K가 뭔지를 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K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1, 2, 3이라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K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뭔지 설명했어요. 그럼 사실 B는 이렇게 해서 직접 원소나열법으로 적는다면 K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이에요. 그럼 그때 2K는 얼마죠? K에 들어오는 게 1이면 2K는 얼마예요? 2죠. 원소의 형태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값이고요. K에 2가 들어오면 얼마예요?
4죠. 3 들어오면요. 그러면 B의 원소는 2, 4, 6이 실제 원소가 된다. 됐습니까?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C의 원소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이런 형태. 이게 뭡니까? 우리 세 글자로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세 글자. 점은 세 글자가 아니잖아요. 순서쌍. 순서쌍. 순서쌍이 원소를 가질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A랑 B가 뭔지를 봐 다음에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배웠어요. A를 라지 A의 원소. 라지 A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미지수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라고요. 그럼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라고요? 1, 2, 10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라고요. 라지 B. 얘죠? 이거의 원소. 스몰 b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라고요? 2, 4, 6이라고요. 그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정답은 B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라고요? 1이에요. 근데 그때 B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라고요? 2도 들어올 수 있고요. 4도 들어올 수 있고요. 6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원소 몇 개 적은 거예요? 3개 적은 겁니다. 이거 하나가 원소라고요. 원소의 형태를 적은 거예요. 형태를 적은 겁니다. 그럼 A가 2면 B가 들어올 수 있는 거 2, 4, 6이라고요. 또 있네요. A가 10이면요. B에 들어올 수 있는 거 2, 4, 6이라고요. 됐죠? 다 적었으니까 중괄호 적고요. 뭐예요? 몇 개 있어요? 9개요. 이 구조를 만족시키는 C의 원소는 9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는 없어요. 문제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소의 형태를 적고 그걸 이용한 미지수의 설명을 적는 이런 구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건을 알려주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이니까 기억을 하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소의 형태가 늘 X이지 않아요. 문제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같은 원소도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딱 하나의 구조를 가지지만 조건 제시법으로 하면 조건 제시법 자체는 여러 가지 구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문제 그러니까 저걸 보고 찾아내셔야 돼요. 독해가 되셔야 됩니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새로운 기호들을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적으세요. 적으세요. 주무시는 분들 적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 제시법이 X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앞에 오는 건 원소입니다. 원소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소가 특정 수일 수도 있지만 점일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원소가 집합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조건, 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적으세요. 중요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직접 적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A의 원소 뭐였죠? 1, 2, 10이었죠. 그 다음에 B의 원소 뭐였죠? 2, 4, 6이죠. 그럼 2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겹치는 위치에 적습니다. 2, 4, 6이죠.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동그랗게 표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법을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벤입니다. 그래서 벤이 만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세요인지 원소나열법인지 조건제시법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분류.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냐면 셀 수 있다와 셀 수 없다로 나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예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건 끝이 있죠? 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건 한도가 있는 집합이라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셀 수가 없는 친구는 뭐라고 부르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셀 수 있냐 없냐로 나뉘고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한집합의 예를 들어본다면 자, 무한집합은 써서 표현하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X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수의 개수 몇 개예요? 무한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유한집합인데 유한집합을 조금 다른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요. 만약에 1, 2, 3 이렇게 적었어요.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3개죠. 그럼 셀 수 있네요.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쓸 것도 유한집합인데 보세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나요? 없죠. 즉 원소가 없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0개죠. 0개로 셌어요. 그죠? 몇 개야 그랬는데 0개로 카운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주냐면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공자가 빌공자예요. 집합에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표현하는 기호 중요해요. 그래서 공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로 두 가지를 씁니다.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잘 안 쓰는 친구로는 이렇게 집합의 기호를 쓰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건 잘 안 써요. 두 번째 건 잘 안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쇄 오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맞아요. 1인데 1이 사라진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쓰긴 씁니다. 왼쪽에 있는 걸 대부분 써요. 이거 뭐라고 읽게요? 아니요. 영어로. 이거 뭐라고 읽게요? 파이라고 읽습니다. 맞아요. 우리 파이 읽는 거 두 개 있어요. 방금 쓴 이거랑 이거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파이죠? 파이죠? 이건 영어로 PI고요. 이건 영어로 PHI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대문자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대문자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엔 모두 파이지만 영어로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됐습니까? 0개니까 셀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0개도 0개라고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 이야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입니다. 그럼요, 개 많아요. 이렇게 좋아할 걸 알았으면 수업을 더 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미친 소리는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이제 수업 2주 했으니까 알잖아요. 미친 소리는 꿈에서만 하세요. 꿈에서만. 알겠죠? 자꾸 수업하는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꿈에서만 이상한 소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야기가 더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2개는 안 맞아. 네, 2개나 남았어요. 삐 자,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적어보죠. 제목은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집합의 일부분이라고요.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의 일부분이라고요. 우와. 이런 구조를 만족하면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누가요? B가 A의 안에 있는 B가 A의 부분, 일부분이라고요.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부분집합은 용어잖아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B가 A에 무엇이다?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됐습니까? 포함한다 아니에요. 포함된답니다. 됐죠? 포함하다. 영어로 뭐죠? 맞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많이 쓰이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저기 이렇게 네모나고 긴 안에 물건을 집어넣는 대따 큰 쇠로 만든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이런 거 컨테이너라고 부르잖아요. 예, 컨테인입니다. 컨테인이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포함하다가 아니죠. 포함된답니다. 컨테인드예요. 컨테인드라서 B가 이거는 영어로 안 쓰게 헷갈리더라고요. 더. B가 컨테인드 한다고요. A를요.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컨테인드냐 컨테인이냐에 따라서 좌우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그냥 이건 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외우는 방법이에요. 부등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호랑 똑같으면 A가 더 큰 거잖아요. 지금 그림 구조상 A가 더 크잖아요. 원래는 컨테인드의 C에서 온 기호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피동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서 그냥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부등호로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어 단어 C에서 온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썼다고 틀리진 않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념을 배웠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문제는 부분집합이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A는 자 1, 2, 3, 4, 5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요. 그렇다면 A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원소가 1, 2, 3, 4, 5가 있어요. 됐죠? 잘 보세요.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중요해요. 결론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자, A가 이런데 X가 그 친구의 부분집합이면 보세요. 1을 가져가면 1만 있어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1, 2가 있어도 부분집합이 돼요. 또는 1, 4가 있어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벌써 부분집합으로 몇 개 찾았어요? 3개 찾았죠. 무한이 아니죠. 3개 찾았죠. 이런 식이 부분집합이라고요. 5, 3이 있어도 돼요. 5, 3만 있어도 돼요. 5랑 2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많아요. 일일이 이렇게 찾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분집합에.
2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3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4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5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한 거 중에 1, 2라는 건 뭐냐면 1은 있고 2는 없는데 3, 4, 5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는 5랑 1만 있으면 1 있고 2 없고 3 없고 4 없고 5는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면 그게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의 선택지가 2개, 2의 선택지도 2개, 3도 2개, 4도 2개, 5도 2개예요. 2의 5제곱 개만큼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이야기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야기 됐죠? 이 2의 5제곱개 중에 있고 없고 하면 1, 2, 3을 가져오는 겁니다. 없고 있고 없고 하면 3, 4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띄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구조 중에 특이한 친구 2개가 들어있네요. 있고예요. 그러면 모두 있는 1, 2, 3, 4, 5도 이 부분집합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없고 공집합. 공집합도 부분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부분집합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런 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부분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쓸 때 나의 일부분이야. 그럼 나의 일부분일 때 나를 잘 넣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짜 부분집합으로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는 뭐냐면 전체 개수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예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31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든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됐죠?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사항이 많이 나오면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있다 없다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끝이라고 하지 말아요. 에이, 응?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응? 시끄러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할 겁니다. 정신 차려.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자요. 나가. 연산이 뭐예요? 계산이라고요. 연산 기호를 알려주고 그 기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뭐 재밌는 거 있나요? 저런.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4가지의 새로운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새로운 기호가 나왔으니까요. 외우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4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고요. A하고 B를 한 다음에 합집합은 U자를 씁니다. 저게 기호예요. 합집합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친구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있고 A, B예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A 또는 B라고 이해를 합니다. A도 되고 B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만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있을 때 A랑 B가 있죠? A와 B의 만나는 부분. A와 B의 만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말로 하면 A 그리고 B라고 읽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맞아요.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이렇게 적습니다. 읽기는 A 차집합 B라고 읽어요. 빼기 아닙니다. 빼기는 숫자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집합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럼 여기예요. 여기거든요. 여기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A 교집합 B의 땡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땡땡땡이 뭔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집합이에요.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남을 여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혹시 배웠나요? 어떤 걸 생산하고 나서 남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죠.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는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A라는 게 있고 위에 작게 C를 적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A 있고 이렇게 B 있죠? 그럼 A 중에서 미안해요.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빼기 아닙니다.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고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쓰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시면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사실은 그게 A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네 가지 기호는 약속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2개 정도만 풀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그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그 소리 들으면 힘듭니다. 주탱이 맞아요. 뭔가 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투덜댑니까? 지랄하지 말아요. 누가 봐도 지랄이잖아요. 아 진짜 재밌다. 와. 입 밖으로 안 내면 되잖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 기본 문제 5-1번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요. A 뭐예요? 3, 6, 9, 12에서 99까지 적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를 직접 적었습니다. B는 X바 해서 뭐예요? 조건 제시법입니다. 원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X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바 다음에 있네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20보다 작은 소수 뭐 있나요? 2, 3, 5, 7, 11, 13, 17, 19 이겁니다. 지금 뭐예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적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의 원소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있네요. X가 뭐라고요? N분의 1이라고요. 근데 N은 자연수래요.
뭐 범위 같은 거 없죠? 그럼 C에 대한 내용은 원소를 쓰면 n에 1 들어가면 x 얼마예요? 1이죠. 2 들어오면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계속됩니다. 무한히 많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이래. D요. D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2개예요. 근데 그 원소 형태가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굳이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요.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걸 원소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2개의 원소 형태는 집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 이거 뭐라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왼쪽에 원소가 올 거고요. 오른쪽에 집합이 올 겁니다. 그럼 62A의 A 집합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60 있나요? 네,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는 B의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죠? 19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9는 C의 원소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9가 올 수 있나요? 구조상? 없죠.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1이라는 걸 원소로 가지냐인데 보세요. 이거와 똑같이 생긴 게 원소 중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원소는 아닙니다. 그래도 가로 1이 아니요. 원소는 얘잖아요. 얘잖아요.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에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다르죠. 그죠? 자, 집합 A를 조건 다 했어요. 유한집합인 거 뭐예요? A랑 B랑 D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5-3입니다. 말로 풀어서 되어 있어요. A의 원소는 A, B, C, D인데 A랑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A랑 B가 속하지 않아야 된대요. A랑 B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A는 우리 부분집합을 X라고 놓으면 A는 X의 원소가 아니고 B도 X의 원소가 아니다. 근데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풀어서 적었냐, 기호로 적었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부분집합 이야기면 A, B, C, D가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해서 선택지가 둘인 거예요. 2의 5제곱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붙었죠. A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이걸로 한정된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1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로 한정됐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개인 겁니다. C는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2개.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요. A랑 B가 속한대요. 그럼 이번엔 A랑 B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경우의 수 몇 개예요? 1개. 뭐야? 1개. 그리고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8개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A, B는 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C는 속하지 않대요.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C, 경우의 수 몇 개예요? 그럼 전체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4개밖에 안 되죠. 그럼 그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있고 없고가 고정이죠? 그러면 마지막 친구는 A랑 B는 무조건 있고 C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D랑 E는 있어도 없어도 되니까 D, E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구조인데 D만 있고 E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D가 없고 E가 있는 경우 있고요. D도 그리고 E도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공식 보면 2의
거듭 제곱인데 거듭 제곱에 원소의 개수 구하고 원소의 개수에 빠지는 거 뭐 꼭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하고요. 일을 테스트 하겠습니다.